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나라 미술시장이나 페어에 가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항상 봤었던 거, 그냥 똑같은 거, 어떤 페어를 가든지 그냥 그 작품이 그 작품인 것 같고 좀 나왔던 작가들 계속 나오고 뭐 작가들도 계속 똑같은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뭐 잘 팔린다고 싶으면은 이제 좀 똑같은 거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끔씩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꼭 안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모든 측면을 다 이야기를 해볼 수는 없겠지만 조금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 뭐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자동차를 봤을 때, 도로에 지나다니는 자동차를 봤을 때,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왜 이렇게 차에 하얀색하고 검은색 차밖에 없어요? 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동차를 구입을 하시거나 그랬을 때, 여러 사람들이 조언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중고로 되팔았을 때, 하얀색이나 그러니까 하얀색이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 중고차랑 우리나라 시장에서 70%를 차지를 하고 나머지가 이제 까만색이고 뭐그 다음엔 이제 뭐 빨간색이나 여러 가지 다른 색깔들도 있기는 한데 잘 안 팔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차를 알아볼 때 제가 그때 제규어 이페이스를 살려고 이제 갔었는데 매장에 가고 저는 제규어 이페이스 빨간색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 차에는 빨간색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딜러분한테 이거 이페이스 빨간색이 많이 나가나요? 했더니 빨간색은 거의 안 나간대요. 10대 나가면 그 중에 한 대가 나갈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제일 많이 나가요? 그러면 하얀색이요. 아니면 그 다음에 까만색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인데 중고차를 팔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고차 팔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팁 같은 거를 보더라도 유튜브도 그렇고 그냥 블로그 글들을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하얀색 차를 사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아니면 차종에 따라서 좀 고급 세단 같은 경우에는 까만색이 많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얀색 차들을 많이 사는데 그래야지 되팔기가 쉽습니다. 되팔기가 쉬워요. 다른 사람들이 튀는 색깔을 잘 선호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빨간색을 산다라고 했을 때 딜러분들도 좀 말리는 게 있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차들을 봤을 때 어떤 빨간색이 좀 사고 싶었거든요. 되게 좀 더 나이 들기 전에 빨간색을 좀 사봐야 되기도 싶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근데 저도 지금까지 차를 골랐을 때 맨 처음 차가 파란색이었었고 그 다음이 이제 하얀색, 까만색입니다. 결국엔 저도 그냥 똑같은 차를 사고 있어요. 이번에도 지금 주포렉스턴 제가 까만색을 샀잖아요. 제가 그때 생각을 했을 때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이런 게 더 좋겠다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얀색 아니면 까만색으로 갑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얀색, 까만색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술 작품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듯이 이거의 환급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 그랬잖아요. 물론 뭐 이제 요즘 좀 신세대 컬렉터 분들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 상품이고 나중에 뭐 중고차로 팔든 뭐 아니면 작품을 따로 팔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많이 사고 많이 선호하는 거를 사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보다 우리나라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작가 선생님들의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잘 팔리는 작업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난 저 그냥 아무나 다 그러니까 아무나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저거보다 나는 좀 저 작가의 좀 특별한 작품을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미술 시장에서 내가 환급을 하거나 뭘 했을 때 이 작가의 시그니처 작품을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있잖아요. 물론 내가 작품을 엄청나게 많이 구입을 하면 모르겠지만 근데 엄청나게 많이 구입을 하더라도 한 작가의 작품을 막 수십 작품씩 구매하기보다는 저도 그렇지만 저도 작품을 이 작가 저 작가 걸 다 다양하게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가의 시그니처를 사고 싶어 하고, 그리고 시그니처를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얀색 차가 잘 팔리니까 나중에 중고차로 그거를 사는 사람들도 하얀색 차를 사요. 내가 빨간색 차를 사면 팔기가 힘들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게 아니더라도 나중에 살 때 내 취향은 다른 걸 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무난한 선택,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점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되물림되는 그런 관습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뭐가 시리즈가 하나 나오면은 그거에서 쭉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번에도 무슨 얘기 했을 때 그거 네 얘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전에 영상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똑같은 걸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기니까 이거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기도 하고, 오히려 직진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장인이 똑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세상의 풍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에 오히려 더 적응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가수나 연예인들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뒤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국 시장이 문제다, 아이고 한국인들 참 미개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뭐 아무런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 현상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간 특성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 시장의 규모의 차이입니다. 시장의 규모의 차이.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라가 클수록, 그러니까 미술 시장이 클수록 그 경쟁을 하는 것들도 생기고, 세계적으로 미술 시장 경쟁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는 트렌드로 만들겠다, 이런 것도 트렌드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미술 시장이 커지니까 다양성이 인정이 돼요. 미술 시장이 이렇게 작으면은 그냥 몇 개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소수들이 좋아하는 문화가 있다라고 보죠. 뭐 오타쿠 문화가 있어요. 오타쿠 문화가 있는데 되게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아니면 내가 뭐 성적인 소수자로 커밍아웃을 한다고 그랬을 때, 내가 아주 작은 집단, 학교에 있을 때 커밍아웃을 하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성인이 된 다음에 굉장히 세상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성소수자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사람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공동체라든가 아니면 사회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미술 같은 경우에서도 내가 굉장히 다양한 미술들이 있는데, 이게 시장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다양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미술 시장이 비교적 폐쇄적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다양한 작가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우리나라 작가들이 경쟁을 하고, 우리나라 작가들이 해외 여러 나라 국가에 활동을 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아주 뭐 A급이 되거나 그런 이상에서는,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프랑스에 있는 작가가 프랑스에서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유럽 전역에 있는 데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까운 일본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것도 사실 녹록지 않고, 중국에 가서 활동하는 거, 홍콩, 대만 가서 활동하는 것도 녹록지가 않아요. 가려면 굉장히 먼 그러니까 영미권이나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권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나라에 갇혀서 지내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해외의 미술 작품을 구입을 할 때도 가끔씩 우리나라 전시를 하거나 해외에 나가서 사 오는 경우들도 많죠. 아무튼 미술 시장도 작은데, 그러니까 경제 규모는 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 타국에 비해서 10분의 1의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 작다 보니까 그 선택의 폭 자체가 다양하지 않은 거는 아닐 수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뭐 환급성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작품들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 해외에 나갈 필요 없을 만큼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작가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시장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그 다양성이 금액이나 아니면은 구입을 하는 가치로 인정을 받는 게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조금 어려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인정을 받은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성공을 한다라든가 그런 경우들이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뭐 물론 우리나라에서부터 작품성을 인정받아서 뭐 세계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작가의 길이라는 거는 이건 잠깐 딴 얘기인데 어떠한 루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작가들마다 다 길이 달라요. 참 신기하잖아요. 세계적인 위인들도 보면은 딱 똑같은 굉장히 정석적인 루트를 타서 위인이 된 게 아니라 참 특이한 루트를 타가지고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작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떠한 게 베스트의 작가가 되는, 좋은 작가가 되는 정석이다,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뭐 하지는 않는데, 뭐 사람들마다 생각을 하는 건 있겠죠.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작가들을 해야 된다,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를 공부를 하실 때마다 반론을 제기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제기를 안 하는 경우는 어차피 제가 얘기를 해도 지금은 뭐 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있으시고 뭐 그 생각을 제가 존중을 하기도 하니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측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어디서 가르치고 서로 정보 공유들을 하시더라고요. 컬렉팅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저는 컬렉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 쪽에는 공부를 따로 하진 않지만 제가 사고 싶은 거 사는데,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여기저기 항목에 맞는 거 있죠. 그거에 맞는 거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가끔 제 채널에 댓글을 쓰시는 분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신 듯한 댓글을 보는데, 이러이러한 작가의 작품을 사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컬렉터 분들 만나보면 다 똑같은 거 어디서 이렇게 진짜 똑같은 글을 보거나 거의 비슷한 얘기들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다 비슷한 작품들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항목에 맞는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현대미술은 다양성을 인정을 하는 건데, 그거를 요러요러한 아주 좁은 폭목에 이렇게 쳐내고 이렇게 쳐내고 이렇게 쳐내다 보니까 그게 아주 항목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 표현은 재미가 없냐, 우리나라는 미술 시장이 이렇게 재미가 없냐 하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도 컬렉터 입장에서 재미없게 만들고 있는데 일조를 하고 있기는 한 거죠.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자동차가 똑같은 색깔이 너무 많은 것처럼 조금 우리나라가 성향이 좀 그런 쪽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미술을 선택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기준도 다 다른 것이고, 선택의 방법이나 그런 것도 다르고, 작가도 마찬가지고 컬렉터도 다 마찬가지라고 해요. 저는 그냥 오늘 그 현상에 대해서 그냥 분석을 한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얘기하실 게 있으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